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2달 전부터 비트코인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코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죠. 저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고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왜 반감을 가질까요? 과거에 저를 포함해서 코인은 실체가 없고 실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부분에 많은 의문을 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주식, 금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뭔가 믿을 만한 실체가 없지 않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일단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 꼭 물리적인 형태를 갖춰야만 무언가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이나 OS들도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우리가 이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애초에 현 시대에 국가 간이든 개인 간이든 실물로 주고받는 거래는 거의 없어졌죠. 요즘 보통 온라인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고 카드 사용이나 주식 거래도 다 온라인상으로 돈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뱅킹을 할 때도 실제로 돈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은행 장부상의 소유권만 바뀌는 거지 애초에 은행은 우리 은행 어플에 찍혀있는 숫자만큼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뱅크런이 터지면 우리는 은행으로부터 우리의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실체가 없는 가상의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좀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 비트코인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집은 인프라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주식은 기업이 활동하면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비트코인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냐? 그냥 내재 가치가 없는 온라인 도박이 아니냐? 자, 애초에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실제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이아몬드랑 그냥 돌멩이가 있는데 인간이 없는 공룡 시대라고 해볼게요. 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런 건 없죠. 다이아든 돌멩이든 똑같이 그냥 발에 밟히는 무언가 정도로 취급이 됐겠죠. 그러니까 결국 가치라는 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가격에서든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미술에서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 흔한 바나나가 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비트코인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것이 가치를 지니고 얼마의 가격이든 거래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쓰이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일단 비트코인을 돈으로 쓸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먼저 돈의 역사를 좀 볼게요. 사람들이 물물교환이라는 걸 시작한 이후로 일단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최고의 돈으로 인정받은 게 금이에요. 왜냐면 금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금의 현물을 우리가 돈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휴대성이 좋지 않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위조를 했을 때 일반인이 그걸 구분해내기도 어렵고 정확히 내가 거래하고 싶은 만큼 딱딱 잘라서 거래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금은 그냥 창고에 박아두고 그 권리증으로 거래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화폐입니다. 근데 이 화폐도 문제가 있었는데 창고에 박아둔 금만큼만 권리증을 발행하다 보니까 화폐의 수량이 한정되어 버린 거예요. 금 보유량이 곧 통화량이다 보니까 물가 조절이 어렵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화폐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그에 비해 금의 채굴량이 낮았던 거죠. 그래서 1971년부터 이 금 본위제를 폐지하고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종이장이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화폐의 희소성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화폐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돈을 찍어낼수록 오히려 가치가 더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벌고 모으는 이 돈의 가치를 정하는 건 국가의 마음이고요. 이제 지금도 정부가 정하는 금리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의 가치가 변하잖아요. 자, 이렇게 금과 이제 법정화폐의 문제점을 알아봤는데 이 모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휴대하기 편하고 암호 키를 모르면 훔쳐갈 수도 없고 위조가 불가능하고 이제 원하는 만큼 나눠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정부가 마음대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굉장히 희소한데요. 이제 당장 내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금보다 2배 이상 더 희소해져요.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와 달리 그 수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2140년에 이게 다 채굴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블록이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그 채굴 보상이 절반씩 감소하는 건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2009년 이제 10분에 50개씩 채굴이 됐었던 게 2012년에 25개, 16년에 12.5개, 20년에 6.25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2140년에 모든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또 공짜로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굴을 위해 수많은 컴퓨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보시면 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려면 31,000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는 27,000달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비트코인 생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해시레이트는 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컴퓨팅 연산력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필요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채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 해시레이트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늘어나더라도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 생성 속도가 일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써야 채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채굴 난이도라는 게 올라가요. 비트코인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2주마다 스스로 암호 문제의 난이도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경쟁이 완화되면 다시 난이도를 낮추고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스스로 채굴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굴 비용과 채굴 난이도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도 평균적으로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의 유일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보안성이 더 올라갑니다. 이걸 해킹하려면 생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보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국가 단위로도 이걸 해킹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돈으로서의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럼 이제 실제 사용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먼저 이 노란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
그래프인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대략 4,500만 명이 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죠. 그리고 이제 이건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고 그 비율이 현재는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보유자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보유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앞에서 말했던 돈으로서의 여러 장점과 함께 교환수단, 즉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직 적은 지금이 아주 매력적인 투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영상이 비트코인 투자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만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산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이제 저는 기껏해야 22살이기 때문에 이게 다 경험이고 과정이지 이제 제 말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에게 맞는 자산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고,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이 영상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